최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것은 지난해 김태우 수사관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로 이것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를 돕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마치 무슨 피해자 보호 그런 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김태우 수사관이 고발했다고 하는 이 국가의 범죄, 그것은 흔히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국가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피해를 입게 되니까 집행정부, 문재인 청와대 정부, 이것을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말을 한다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에 고발한 이 사건은 이것이 어떤 사건인가 하는 성격을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령 이번 사건이 지난번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태우 씨라고 하는 전직 공무원이, 지금 보면 이제 전직 공무원이 개인 일탈로서 공무원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이 어떤 완전히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는 청와대 조직 내에서 조직의 한 셀로서, 세포로서 그러한 활동을 했다. 일반적인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선 가장 크게 드러나 있는 것이 김태우 씨가 파면됐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문재인 씨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나니까 파면됐다, 이렇게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김태우 씨가 피해자이고 그리고 문재인 씨가 가해자인가, 쉽게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범죄, 문재인 씨는 물론 대통령인 공무원으로 현재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무원의 범죄일 경우에는 그것이 문재인 씨가 공격한 대상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김태우 씨이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김태우 씨라고 하는 공무원에게 이러한 위헌 위법한 일을 시키고 또 위헌 위법한 결과를 냈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공무원에게 무엇을 묻는가? 그것은 국가를 향해서 총을 난사한 죄, 그러한 책임을 묻습니다. 김태우 씨에 대해서는 물론 그 개인인 공무원과의 관계는 또다시 정리를 해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상 혹은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공무원은 분명히 김태우 씨를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쳤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 대한 범죄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환경부 감사관실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환경부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고, 거기에서 실제로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에 대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 중에는 환경공단 감사실에서 작성한 작성일자는 2018년 2월 28일로 되어 있고, 그 문건의 명칭은 환경부 감사 수감 현황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더구나 검찰은 문건 초안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용한 그 용어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의 그 대상을 감사의 타겟, 목표물이라고 썼다고 하죠. 결국 행정각부, 환경부에서 이 공기업 임원을 조준 사격을 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서 이번에 밝혀진 이 타겟은 김현민 환경공단 상임감사, 강만옥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 초안에는 이런 문구도 들어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환경공단 감사실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가 지속될 것 같다. 역시 피동적인 것을 알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감사를 수단으로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범죄라고 한다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흉기로 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사자인 김현민 당시 상임감사는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개인 비위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협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래서 그는 압박을 느껴서 협박에 협박된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감사 한 달 뒤에 사표를 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2018년 2월 22일에 시작된 이 케이스, 이 감사는 기간이 무제한이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타겟을 제거할 때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무제한 지속한다. 감사라는 흉기를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겠다, 휘두르겠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행정작용이고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도 역시 법률에 따라서 행하는 것인데 법률을 흉기로 쓸 때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것을 이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관 전용 폴더에서 이런 문건을 찾아냈다고 했는데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이 일에 직접 관여했다 하는 진술도 이미 받아낸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를 지속하기로 한 이 사건, 이 케이스에서 해당 감사 내용을 보고받았고 후속 지시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형법에서는 자수범이라고 하죠. 자기 손으로 직접 흉기를 들고 범죄 행위를 한 자, 직접 칼을 들고 희생자를 찌르고 제 손에 피를 묻힌 자, 이것을 자수범이라고 합니다. 2018년 말에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당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 이것을 공개를 했고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취재도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부가 밝힌 바를 당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환경부 실무자가 청와대 비서실 그러니까 특별감찰반 반원인 김태우 반원의 요청에 따라 동향 파악 자료를 만들어 주었다. 결국 이것이 이러한
자백 내지는 확인, 공개적인 승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그러한 범죄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기관은 다름 아닌 청와대였다. 결국은 그 직접적인 명령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직접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부하 공무원들이 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복종할 정도라면, 물론 문재인의 명령이라면 복종을 하겠죠. 그런데 위임을 했다든지 일정 정도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이 일을 처리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 장관이 복종할 정도였다. 그러면 이 사건을 지시한 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조국 아래로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위법 행위를 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자신도 또 마찬가지로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냥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는 어떤 심적 상태로 그런 일을 했는지 국민들로서는 궁금하죠. 바로 청와대 비서실 특별감찰반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서 사표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감찰이라는 그 흉기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은경 장관 자신은 감사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자기 자신은 감찰을 당한 것이지요. 2018년 9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그리고 특별감찰반의 김태곤 사무관이 김태우 수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 네가 김 장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써라. 사표를 받기 위해서 감찰하고 감찰 보고서를 쓴다면, 그렇다면 비위 첩보를 잡아서 확실히 사표를 낼 수 있을 만한 보고서를 써야 했겠죠.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감찰을 하는 것과 공무원이 사표를 내게 하기 위해서 감찰 보고서를 쓰면서 먼지털이를 하는 것은 결국 흠이 있는 자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결백한 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경우입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을 때는 한쪽은 법 절차이지만 다른 한쪽은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김태우 수사관은 또 다음과 같은 지시도 받았다고 합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을 심의 의결하는 국립공원위원 명단과 반대하는 위원이 누군지를 파악해오라. 이렇게 보면 국민에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른다고 했던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정책의 그 정당성을 뒷받침했던 위원회의 결정, 이제 모두 햇볕 아래 꺼내서 다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하나에 이와 같은 사전 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국민은 당연히 이러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표를 받기 위한 감찰, 그것이 있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018년 11월에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회의 반대 속에 교수 출신인 조명래 씨를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 그것을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는 직무 사직 강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서 전항에서는 이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사직 강요죄라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직권남용죄, 기타 중첩적으로 상당히 많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대통령인 공무원이 또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의 그 법익을 해하는 그러한 죄로서 다루어집니다. 바로 헌법과 법률은 이 국가 질서를 대통령이 침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침해,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한 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국가의 대든 자, 국가의 항거한 자, 이런 것을 흔히 생각하면 반란, 내란, 옛날식으로 말해서는 그 반역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날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국가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는 국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작아 보이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같은 범죄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와 같은 위헌 위법 행위를 이미 우리가 알기에 수백 건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보면 정말 수백 건이 되겠죠. 그러니 이제 국회는 대통령인 공무원, 청와대 대통령인 문재인 그를 탄핵소추 의결해야 합니다. 검찰은 문재인과 조국과 그리고 임종석과 또 관련 있는 청와대의 그 고위직 공무원들을 빠짐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저질러 놓고 숨겨놓은 범죄,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을 다퉈서 그것을 찾아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걸핏하면 이 권력기관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은 똑같이 총을 들지 않아도 똑같이 수사권이나 어떤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도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주고 있는 국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3개 통치기관, 정부, 국회, 법원, 그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공무원 전원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없는 시행령으로 또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침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교란하고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모든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발하라. 이런 요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법적인 근거 없는 시행령,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효력을 잃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불법한, 위법한 공무원들은 더 이상 작동을 못하고 멈춰서게 됩니다. 그것이 법 로봇의 운명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